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프롬프트에 대한 기초를 배웠습니다. 이 프롬프트에 대한 기초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프롬프트가 너무 어렵진 않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 그러면 과연 조금 더 잘 쓰는 방법은 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 강의는 유튜브 채널 생성 AI 코리아,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생성 AI 코리아,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AI 크리에이터 스토어와 함께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래서 목적, 주제에 맞게 인공지능이 원하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챗GPT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프롬프트를 우리가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카이브에 2024년 초에 게시되었던 논문으로 검증된 26가지 고급 프롬프트 중에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몇 가지를 먼저 제안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쿠셔너를 안 써도 됩니다 라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등 이런 식으로 쿠셔너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검색할 때 이런 얘기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안 쓴다, 빠르게 이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떡볶이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멈춰서 실습해 보실 분들은 바로바로 멈춰서 실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에 대한 프롬프트에 의도한 대상 청중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대에 어울리는 인생과 철학에 관한 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 저번 강의에도 우리가 잠깐 해봤지만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그런 게시물을 작성해줘 라고 했을 때 주제나 이런 것들까지 모두 선정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40대에 어울리는 시를 작성해달라고 해도 이렇게 잘 작성해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프롬프트 세분화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무엇에 대한 주제를 작성해보자 라고 하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 뭐뭐 해주는 설명, 이렇게 기호를 붙어가면서 프롬프트 자체를 세분화 시켜보자 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긍정적인 지시어를 사용해달라는 건데요, 뭐뭐 하지 마 라는 것보다 뭐뭐 하세요 라고 해서 제외하고 싶은 단어를 언급하기보다 언급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만 언급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저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한번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공이 잔디밭에 있고 주변에 행복한 강아지를 그려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공이 잔디밭에 있고 주변에 행복한 강아지를 그려줘.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그림이 나오겠죠? 네,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을 없애줘 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공을 없애줘.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이 안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이 제거됐다고는 해요. 공이 제거됐다고는 하는데 공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뭐죠? 바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머릿속에는 지금 원숭이가 떠오를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도 무엇인가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언급을 한 이상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강아지와 잔디밭만 그려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아지와 잔디밭만 그려달라고 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가요? 자, 이번에는 당연히 강아지와 잔디밭만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신기하죠? 자, 그럼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도 구름을 없애줘 라고 했더니 구름을 또 보여주는 모습들, 구름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잔디밭과 공, 그리고 강아지만 보이게 해줘 라고 하니까 공과 강아지,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에 구름이 보이지 않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있었던 무엇 하지 마 라고 해서 제외하고 싶은 것을 언급하지 말고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것만 여기다가 언급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에 대한 적합한 역할을 부여해달라, 이 말이죠. 우리가 페르소나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살인 것처럼 설명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맨 아래 보시면은 너무 매우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부여해 줄 수가 있다.
자, 예제 중심의 프롬프트를 구현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뭐 프로덕트를 디자인할 때에는 아토믹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아토믹 시스템처럼 조그만 단문 프롬프트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장문 프롬프트로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중심의 프롬프트를 구현을 하는데 단문 프롬프트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모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굉장히 짧은 것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장문의 프롬프트로 만드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줄바꿈을 활용한 프롬프트를 하면서 이렇게 해시태그를 넣어주면 좋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줄바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Shift 엔터를 누르는 거죠. Shift 엔터를 누르는데 이렇게 해시태그를 너무 많이 붙이지 말고요. 마크다운 기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노션입니다. 자, 노션에서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샵 하나를 놓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커지죠. 큰 제목. 그리고 샵 2개를 놓고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게 작은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샵 3개를 놓고 또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번에는 제일 작은 제목이 나오죠. 자, 그래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에 자, 어떤 프롬프트를 이렇게 블라블라 썼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쓰는 중 자, 프롬프트를 블라블라 작성 이렇게 하다가도 중간에도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쓰고 강조 사항을 적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자,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또 다음 강조사항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시태그 하나만 써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령 또는 소목적을 추가하자는 건데요. 우리가 앞서 설명을 할 때도 많이 봤어요. 어떤 거냐면 당신의 임무는 무엇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부터 여행 계획을 작성할 겁니다. 지금부터 블로그를 작성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앞에 예령을 또는 소목적을 우리가 추가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행 계획을 작성할 거야. 구성 요소는 내가 알려줄게. 구성 요소는 아래와 같아.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단계별로 생각하라는 건데요. 어떤 것을 할 때 너가 단계별로 생각해서 그 부분들을 솔루션해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채팅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초심자가 해야 하는 단계부터 알려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올 겁니다. 자,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단계부터 주르륵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단계별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생각해서 솔루션을 제시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우리 페르소나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내가 작성할 때 이 작성자에 대한 페르소나, 그리고 이거를 읽거나 해당 독자를 위한 독자에 대한 페르소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상에 맞게 무엇 전문가처럼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무슨 대상에 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봤었죠. 전문가 스타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구분기호를 사용하자라는 건데요. 아까와 동일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배웠던 1번, 2번, 가로 1번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해시태그 이런 요소들을 잘 사용해서 잘 버무리면 그 안에서 체계적인 프롬프트가 이미 완성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정 단어나 구를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지사항을 작성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장문의 아티클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안에 특정 단어나 구를 반복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쇄풀이 과정, 체인 오브 소스라고 하는 이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쓰면서 풀이해주는 과정, 이런 과정을 이미 우리가 퍼플렉시티라든지 웹 검색이라든지 리튼의 웹 검색이라든지 이런 검색 기반에서는 이거를 파인 튜닝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설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샷, 하나의 의도만을 가지고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이내로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제는 몇 번의 샷,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아토믹 시스템을 좀 기반으로 반영을 해봐서 약간의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으면은 전혀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프롬프트로 퓨샷으로 또는 엔샷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문의 프롬프트를 그럼 만드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지어 갈 겁니다. 연쇄풀이 과정 그리고 몇 번의 샵 이것을 결합하라고 해요. 자, GPT-4였을 때 2024년 3월 기준으로 질문 최대량이 거의 한 40회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 3시간을 대기하거나 했었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우리가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퓨샷 1회에 뼈대를 세울 수 있게끔까지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최대 토큰량, 얘네들이 말할 수 있는 그 최대의 텍스트 양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하나의 질문을 굉장히 빡빡하게 채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다가 이제는 2개 이상의 예시를 제공해서 결과물을 요청하고 정확한 사용자의 의도 파악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일관성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3가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는 주제 선정, 하나는 목표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이드라인 설정을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퓨샷 프롬프트를 제시할 때에는 뼈대 세우기 후에 그 이후에는 마음에 든다 또는 수정을 다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는 명명행위,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겁니다. 10가지 이상의 목록이 되었을 때 야, 그걸 다시 가지고 와봐 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명행위를 해서 얘가 기다란 목록을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을 이름을 지어가면서 다회하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 기획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유튜브에 관련된 기획을 두서없이 너에게 질문하고 있는 사용자를 흉내내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들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려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제 설정, 목표 설정, 가이드라인 설정, 이 3가지에 대한 어떤 체인 오브 숏, 간단한 체인 오브 숏의 그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대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에서 주제 설정, 목표 설정, 가이드라인 설정 이라는 3가지 구조를 반영해서 위 언급된 내용에 대하여 퓨샷 프롬프트로 작성해봐.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맨 첫날에 배웠던 그 가입 후에 맨 초창기에 배웠던 질문 목록 제시를 얘한테 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상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이상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위 내용을 초기 기획, 초기 질문이라고 명명하고,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위 내용을 초기 질문이라고 명명하고 초기 기획을 작성해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자, 보이시나요? 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는 마법의 주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퓨샷이라는 개념만 알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구조들이 들어가는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제대로 질문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꼭 유튜브 채널에 대한 기획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위와 같이 나의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보고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나오죠. 굉장히 좋다고 나옵니다. 네, 뭔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통해 우리가 콘텐츠를 우리가 기획해 볼 수 있는 분야는 유튜브 채널 기획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을지 나열해 볼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네, 콘텐츠 기획, 뭐 블로그 기획, 콘텐츠 기획, 거기에서도 뭐 팟캐스트, 블로그, 전자책 주제, 창작 및 예술 기획, 비즈니스 마케팅 기획, 교육 및 학습 기획,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질문 목록 자체를 제시해서요. 자,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질문 목록 제시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 목록 제시로 우리가 프롬프트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응용하는 방법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내가 어떤 것을 이 GPT를 통해서 하고 싶은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첫 단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이 GPT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에 엄청나게 나열이 잘 되어 있는 프롬프트보다는 내 생각, 그리고 내 기획,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의도, 이거를 다 그냥 적어 놓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바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강의의 최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런 퓨샤 프롬프트, 이 퓨샤 프롬프트를 통해서 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생성 AI 코리아 서포터즈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